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한국화학연구원의 김도경입니다. 먼저 소개해주신 황동원 사장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그 아름다운 제주 유역을 뿌리치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청중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그 순환주동층 촉매분해를 활용한 폐플라스틱 고부가와 기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그 코로나 팬데믹과 맞물려서 폐플라스틱 발생량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약 1000만 톤인데 그 중에서 소각 내리고로 한 39% 정도가 내립되고 있으며 한 61% 정도가 재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중에서 실제 물질 재활용 비율은 한 22% 수준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단순 소각에 의한 에너지 회수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발생된 폐플라스틱은 환경에 심각한 오염을 끼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폐플라스틱 처리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석유화학 산업은 국내 국가 주력 산업에 반해서 철강 산업에 의해서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그런 업종입니다. 18년 기준에서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한 5,800만 톤으로 국가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의해서 한 30년까지 20%, 50년까지 73% 정도를 감축해야 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 목표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석유화학 산업 공정 중에서 납사분해 공정과 같은 기초화학 원료 제조 공정에서 보온이 필요한 그 에너지 다소비 공정이기 때문에 전체 온실가스의 한 65% 정도 이상이 배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석유화학 산업의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석유를 대체하는 탄소자원 순환형 저에너지 기초화학 원료 제조 기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폐플라스틱은 시멘트 소성 공정의 대체 연료로 활용된다든가 아니면 SRF라든가 열분해유로 제조돼서 연료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폐플라스틱이 연료로 활용되는 경우에 탄소 대체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탄소 중립을 위한 자원 재순환이라든가 탄소 저감에는 전혀 기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향후에 수소라든가 전기와 같은 재생 에너지가 연료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탄소 자원 재순환 및 탄소 저감 구현이 가능한 플라스틱 처리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플라스틱 100만 톤당 한 온실가스가 한 475만 톤 정도 발생됩니다. 그 중에서 플라스틱 생산에 240만 톤, 소각 매립 과정에서 한 235만 톤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플라스틱률의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해서 18년도에 맥켄지, 21년에 환경부에서 큰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통적으로 열분해를 활용해서 기초화학 원료 제조 기술 개발을 큰 방향성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는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과 국내 플라스틱 생산량을 플라스틱 종류별로 이렇게 나눈 건데, 보시는 것처럼 P나 PP 계열의 폴리 올레핀계 플라스틱이 한 전체 플라스틱의 한 60% 이상을 넘기 때문에 이러한 폴리올레핀계 폐플라스틱의 처리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런 개발된 전환 기술은 사실 실제로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LCA 같은 전주기 평가를 통해서 검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플라스틱 제조 과정에서 A와 같은 CO2가 발생하고 소각 매립 과정처럼 B와 같은 CO2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반해서 저희가 기초화학 원료로 전환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플라스틱 생산하는 A와 같은 곳에서 CO2가 발생하고 C와 같은 폐플라스틱으로부터 기초화학 원료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CO2가 발생하고, 이는 기존에 기초화학 원료를 제조할 때 발생하는 B를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전주기 평가를 통해서 철저한 기술 검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폴리올레핀계 폐플라스틱은 일단 폐플라스틱을 수거하고 폐플라스틱의 열분해를 통해서 열분해유를 제조하고, 그 다음에 수소와 후처리 공정을 통해서 이렇게 제조한 열분해가 NCC의 피드스탁으로, 납사분해 공정의 피드스탁으로 활용해서 올레핀을 제조하는 이러한 공장이 굉장히 활발히 기술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빅, 랩솔, SK 지오센트릭, 아까 롯데케미컬도 그런 방향이신데,
이런 석유화학 업체들은 저희가 수소와 촉매 공정 전문 업체인 할드톱스라든가 악센스 및 폐플라스틱 열분해 유 전문 업체인 플라스틱 에너지, 브라이막스 이런 데와 협력을 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상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열분해 과정은 아까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연속식 공정으로 생산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고 또 목적이 연료유 생산 목적이기 때문에 매우 가혹한 운전 조건에서 운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율이 저하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뒤따르는 수소와 호처리 공정 같은 경우에는 열분해유에 포함된 불순물이라든가 올레핀을 제거하기 위한 공정이긴 하지만 열분해유 내에는 일반적으로 올레핀이 한 50% 이상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모두 세츄레이션 시키기 위해서는 저희가 고가의 수소를 다량으로 소모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고 또 생성된 파라핀은 대려 올레핀에 비해서 크래커빌리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려 비싼 수소를 써서 더 안 좋은 피드를 만드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납사 분해 공정 같은 경우에는 매우 까다로운 피드 스펙이 있고 에너지 다소비 공정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로 납사 분해 공정에서는 한 C5부터 C10까지의 제한된 피드만이 들어갈 수 있으며 이것은 열분해유의 한 20% 정도밖에 함유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잔여 80% 잔여유 분해를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리파이너리에 존재하는 하이드로 크래커라든가 FCC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 두 공정 모두 디젤이나 가솔린을 그러니까 연료를 생산하는 공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로 하는 기초화학 원료 제조로는 적당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올레핀 기준이 사실 피드 내 올레핀 기준이 1% 미만이기 때문에 앞선 수소와 처리 공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연속식 열분해유 공정, 그 다음에 뒤에 분해 공정에 적합한 이런 최적화된 열분해 제조 공정이 열분해유 제조 공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촉매 분해 같은 경우에는 피드 플렉시빌리티가 높고 콕 저항성이 높은 저에너지 분해 공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까 한참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그 한국화학연구원에 이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화학연구원에 속한 석유화학 촉매연구센터에서는 그 박영규 박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순환유동층을 활용해서 촉매 접촉 분해 공정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납사 열분해 공정 대비해서 피드 플렉스빌리티 및 콕 저항성이 높고 올레핀 수율 및 에너지 저감이 가능한 그런 공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된 기술은 2017년 말레이시아 롯데타이탄에 상용화가 되었고 이러한 역량 및 경험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순환유동층 관련된 촉매 반응 평가에 관련된 많은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역량과 인프라를 활용해서 플라스틱으로부터 고부가 기초화학 원료, 즉 올레핀이라든가 BTX를 제조하는 기술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폴리올레핀계 플라스틱 중 하나인 LDP를 열분해했을 때 결과를 보시면 다음 논문 결과를 보시면 C5부터 굉장히 헤비한 영자까지 알파올레핀 파라핀, 올파올레핀 파라핀 이런 쌍들이 쭉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랜덤 체인 시스템 메커니즘에 따라서 만약에 폴리올레핀이 하나 깨지게 되면 한 개의 파라핀과 올레핀이 되게 되고 또 다시 올레핀이 깨지게 되면 두 개의 올레핀이나 한 개의 다이올레핀 혹은 한 개의 파라핀이 되는 그런 걸로부터 쉽게 설명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는 저희가 중국 괴산에 소재하는 중국 인더스트리라는 업체로부터 실제 열분해유를 받아와서 분석을 한번 진행하여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까 그 폴리올레핀계 플라스틱의 특징인 알파올레핀 파라핀, 올파올레핀 파라핀 이런 쌍들 외에 보라색으로 보시는 BTX들, 그다음에 밑에 이렇게 깔려있는 다양한 아이소머들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BTX 같은 경우들에는 저희가 사실 이 업체에서 폐비닐을 수거해서 하지만 거기에 PET나 PS 같은 이런 폴리아로마틱계 폐플라스틱이 섞여 있을 수가 있고
또한 그 PET를 함유한 멀티레이어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페비닐이 함유되어질 수도 있고, 또한 열분해 과정에서 이런 올레핀들이 사이클리제이션에 의해서 BTX를 생산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이런 아이소머들은 PP 계열 혹은 열분해 과정에서 아이소머리제이션에 의해서 생성이 되었다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열분해율을 GC 신디스를 찍었는데 한 라인 납사부터 심지어는 VR까지 굉장히 브로드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흡사 원유와 비슷한 성질을 보이는데 큰 차이점은 뭐냐 하면 원유에서는 사실 헤비한 영역에 레진이라든가 스팔틴 같은 폴리아로마틱 위주의 그런 성분들이 주 성분이라고 한다면, 여기 폐플라스틱 열분해율에는 롱체인 파라핀 올레핀 락스가 주 성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납사는 한 20%, 합쳐서 한 20% 미만만 그 ACC에 사용될 수 있는 이 정도 수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올레핀과 알파 올레핀과 파라핀의 그 촉매상에서의 분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C12개로 구성된 노말 도데케인과 원도데신을 모델 피드로 해서 평가를 써멀과 촉매상에서 평가를 진행하여 보았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촉매는 그 납사 촉매 분해용으로 제조된 성형 촉매를 스티밍 후에 활용을 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피드의 종류에 무관하게 촉매를 사용하였을 때 열분해에 비해서 에틸렌, 프로필렌, C4올레핀, BTX가 증가하고 전환율도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알파올레핀과 그 파라핀을 비교했을 때 알파올레핀이 파라핀 대비해서 촉매 분해에서 이런 전환율 및 올레핀 BTX 수율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알파올레핀은 매우 촉매 분해에 굉장히 좋은 피드스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이것이 많이 함유된 폐플라스틱 열분해는 촉매 분해에 굉장히 좋은 피드스탁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재 진행 중인 순환유동층 촉매 분해를 활용한 폐플라스틱 고급화와 기술 개발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첫 번째로 후단 촉매 분해 원료 제조에 특화된 연속식 열분해 기술을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레핀 함량이 높고 불순밀이 낮고 수율이 높은 그런 열분해율을 제조하고, 이렇게 특화된 최적 피드를 통해서 촉매 순환 유동층을 활용해서 올레핀이나 BTX를 제조하고, 이와 함께 여기 열분해의 분해에 최적화된 특화 촉매도 함께 개발을 하고 있으며, 이런 저희 자체뿐만 아니고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과 협력을 해서 스피드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까지만 말씀드리기에는 좀 아쉬운 면이 있어서 이게 퍼블리시 되지 않은 결과이긴 합니다만, 저희 피저빌리티 스터디 결과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폐플라스틱 열분해율을 써멀과 저희 촉매상에서 반응을 하고 그거를 납사 분해 결과와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폐플라스틱 열분해율을 촉매 분해한 경우에 에틸렌, 프로필렌, C4올레핀, BTX에서 거의 한 70% 정도의 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것은 남은 것은 리사이클이나 아니면 WHSB 조절을 통해서 더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고, 이거는 서멀 크래킹 반응에 의해서 올레핀이나 BTX 수율이 한 1.5배 증가하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동일한 조건에서 한 납사 크래커 결과에 비해서도 올레핀 BTX 수율이 한 2배 정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저희 폐플라스틱 열분해율은 촉매 분해를 통해서 이런 올레핀이나 BTX를 만드는데 굉장히 좋은 피드스탁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 거를 정리를 한번 해보면, 폐플라스틱, 특히 폴리올레핀계 폐플라스틱은 저희가 소각 매립을 하거나 단순 연료로 활용하기에는 사실 너무나 우수한 물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레핀이나 BTX를 만들기 위한 원료로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기존의 열분해를 만들고 수소 처리를 하고 NCC에 투입하는 이런 공정 대비해서 전체 폐플라스틱 열분해를 활용 가능하고, 추가 수소 도입 없이 열분해율의 올레핀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또한 고수율로 올레핀과 BTX를 제조 가능한 이런 순환유동층 촉매 분해를 활용한
전환 기술이 개발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감사드립니다. 네, 좋은 주제여서 아마 질문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이 있는데요. 열분해류 만들 때 아까 지금 LG 앞에서 얘기했을 때 PPP나 이런 좀 위에 부분은 좋고 밑에는 좀 안 좋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전부 다 열분해를 해도 큰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뭐 갈라내야 될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저희가 뭔가를 제시한 건 아니고 그 업체에서 바로 받아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분리 과정 같은 거는 전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PVC나 이런 것이 섞인 열분해유도 좋은 원료일 수 있지 않냐는 얘기죠. PVC는 사실 클로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클로린 문제는 터치를 하지 않았는데 그건 좀 다른 완전 스토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이시오 촉매에 클로린이 큰 영향을 주냐는 그 클로린 문제 같은 관련해서는 제가 아직 검증을 안 해봤는데 제 생각은 뭐냐 하면 사실 그거를 모두 이렇게 기체 생성물로 지금 클로린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열분의 유, 특히 액상의 유기Cl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 그거를 고온해서 만약에 가스 상태로 다 날린다 그러면 주로 HCl 같은 것들이 되고 저희가 클로레탄 같은 경우에는 보일링 포인트가 한 12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잘 조절하고 HCl 같은 경우에는 기존 워터 스크러빙이나 포스틱 트리트먼트 통해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처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직 검증을 못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600도 이상의 가스 피드가 들어올 텐데 큰 문제 없어 보이기도 네, 그거는 한번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간단한 질문인데 폴리 올리핀 계열은 도대체 어떻게 수거해서 집화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알파로핀이랑 파라핀이랑 같이 얘기하셨는데 여기 캘크래킹에서는 더블 본드 시프트가 일어나서 결국에 가운데가 깨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존 열분해 방법보다 촉매 열분해가 굉장히 산점이 되는데니까 그것 때문에 좋은 건지 그 데이터가 왜 좋은 건지 좀 설명해 주시면. 그거는 첫 번째는 일단 간단한데 저희가 수거할 때 폐비닐을 수거하잖아요. 지금 열분해 업체에서는 그거 모아놓은 것만 가지고 열분해 처리를 해서 얻은 열분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통 저희가 말하는 비닐봉지들이 대부분 PPT 계열이라서 그거를 원료로 사용한 열분해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제가 다녀본 열분해 업체는 모두 그거는 자기들이 다 확보를 하고, 그러니까 아까 그림에서 보여주신 철사뭉치로 된 0.8톤 그거를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알파 올레핀 같은 경우에는 파라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칼보늄 이온 통해서 칼베늄 이온 만들고 여기서 깨지는데 올레핀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바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효율 측면에서 성능 측면에서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망해 주신 김영희 박사님께까지 감사 말씀드립니다.